네, 저는 인창동 스타QM 대표 강사 김경태입니다. 스타QM이 인창동에 있는데 개원하면서 저는 계속 거기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계속 인창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강사 김경태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인창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고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에서 수학 상학, 그냥 기본적으로 고1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공통으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학 1, 수학 2 다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 중점반이 존재하죠. 그래서 거기서 기하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지금 1학년과 2학년이 약간 다른데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요 기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됐고, 마찬가지로 과학 같은 경우도 3학년 때 뭐 2과목을 다 선택하게 강제를 좀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1학년 기준은 자기 좀 주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과처럼 기하를 안 배워도 되고, 그다음에 투도 다 안 배워도 되고, 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 원 약한 친구가 많죠. 그래서 물리 원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내년에 이제 입학할 때 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학년 부장이나 교장의 뜻에 따라서 좀 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학년 말고는 현재 3학년, 지금 1학년 모두 다 자유롭게 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기하는 굳이 안 배워도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능을 볼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학원을 오면 친구들한테 많이 말해줄 건데 수원수2에서 배우는 것들을 반복해서 심화 과정을 배우는 게 미적분이다 보니까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겠지만 수능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하를 굳이 수능을 안 보면 학교에 선택하지 않고 수원수2를 배운 다음에 3학년 때 미적분만 배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를 다 배워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 배워야 되고요. 문이과 상관없이. 마찬가지 미적분은 이제 과중이나 이과 친구들은 무조건 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확통이랑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사실 이제 내신과 정시를 수능을 다 챙기는 친구들은 미적분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까지 내신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좀 고려해 본 다음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아예 공부를 대충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고 1학년 때는 크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1, 2, 3학년 다 공통적으로 2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으로 70점, 서술형으로 30점 이렇게 되고, 지금 올해 1학년부터는 서술형이 이제 5문제로 항상 구성이 됐습니다. 2학년, 3학년은 뭐 3문제로 구성됐었는데 지금 학년 1학년은 30점으로 5문제 구성하고 있고요. 15문제로 70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창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2장으로 항상 출제가 되는데 한 장은 매우 쉬워요. 뭐 이 유형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이제 한 장에서 서술형과 이제 고난이도 배점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거든요. 서술형을 이제 섬세하게 또 채점을 해요. 그래서 서술형 쓰는 연습을 방학 때부터 안 하게 되면 서술형에서 과감하게 쳐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상황 따라 바뀌긴 하는데요.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 친구들의 배점 상태가 좀 높다라고 한다면 서술형에서 되게 섬세하게 채점을 하고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친구들이 너무 못 봤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답만 맞아도 막 다 맞았다, 뭐 이렇게 좀 상황 따라서 변하는 상황이지만 주로 서술형을 섬세하게 채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배점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어요. 이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라는 거는 뭐 2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내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가지고 응용을 해서 좀 내든지. 그래서 지금 인창고랑 도농고랑 약간의 시험 경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기본 문제들 출제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내는데, 도농고는 여전히 그냥 숫자 정도만 바꿔서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창고 1학년 시험을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예 식을 바꿔버리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완전 어렵냐? 또 그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90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술형에서 섬세하게 채점을 해서 서술형을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인천고 가는 친구들. 그래서 인천고 가는 친구들은 특히 방학 때부터 서술형 쓰는 연습을 좀 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윈터스쿨 정규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자물쇠 같은 경우는 다음에 발표한 유영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고를 선택하는 그 학생의 평균을 잡아보면 보통 이제 그 동네에서 인창동에서 이제 중학교 다니던 학원을 그대로 이어서 다니는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가장 언제 많이 넘어오냐? 저희 학원으로 언제 많이 넘어오냐면 첫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나는 중학교 때 90점 이상을 항상 맞았던 친구인데 갑자기 70점 60점 이렇게 맞아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학원을 찾아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공부 방법하고 고등학교 공부 방법하고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중학교 공부 방법이라는 건 보통의 친구들은 수학을 다 기억력으로 풀고 있어요. 기억력.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문제를 외워서 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올해 수능이 이제 불수능이라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딱 시험지를 보자마자 괜찮네. 생각보다는 애들이 풀만하겠다. 어떤 친구들이 이해를 해서 푸는 친구들이 문제를 단순하게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어떤 조건 하나를 체크하면서 그 조건들을 어떻게 융합할지라는 연습을 많이 한 친구라면 충분히 수능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중학교 다니던 학원에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냐?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등수학 전문가에게 좀 옮겨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도 1학기 첫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빠르게 바뀌는 친구들은 한 학기 만에 좀 바뀌고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국엔 수능 가서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중등 수학을 다니던 학원을 계속 다닐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옮겨서 고등수학 전문가에게 수학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함께 수학 김경태라는 모토로 항상 친구들이 외롭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 외롭게라는 거는 그냥 해설지 펴놓고 공부를 하죠. 해설지 펴놓고. 근데 사실 해설지를 펴서 공부하는 건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설보다는 더 좋은 풀이와 더 좋은 이해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학생들과 함께한다라고 해서 함께 수학 김경태라고 하고 있고요. 인창고 위주로 항상 인창고를 가장 잘 아는 강사다라고 생각하고 인창고 내신 대비만 지금 5년 연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시험에서도 2학년 시험 전날 딱 쪽집게 문제 한 해 풀었는데 거기서 거의 다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인창고 친구들이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근차근 고득점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는 12월은 일단은 반자물쇠와 같이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2월 넘어가면 월요일, 토요일하고 수요일 이런 시간표로 진행할 거고, 교재 같은 경우는 함께 수학 개념 끝 자체 교재로 개념서를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근데 이제 3월 넘어가면은 이제 너만을 위한 4% 교재, 그다음에 11% 교재. 이 4%와 11%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많이 볼 숫자인데요. 1등급 비율이고 2등급 상위 11%까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만을 위한 4% 교재라고 해서 자체 교재 작성해서 풀고 있고요. 마찬가지 11%. 이 11%는 이제 조금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모의고사 기출문제 좀 경험하면서 학교 기출문제도 경험하면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와 함께하는 교과서라는 이제 자체 교재인데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 위주의, 사실 교과서 문제가 친구들이 되게 무시하거든요. 중학교 교과서 문제 엄청 쉽잖아요. 근데 관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강할 때 교과서 문제를 이제 쫙 끄집어 와가지고 직접 모의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교과서 문제도 틀려요.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풀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딱 시험지에서 딱 그 모의고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교과서 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끝까지 좀 볼 수 있도록 너와 함께하는 교과서도 지금 1학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물론 뭐 시중 교재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체 교재랑 시중 교재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 취약 부분이 뭔지 해서 뭐 스페셜 에디션 프린트도 따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물쇠를 저는 방학 때는 적극 추천드리지만 자물쇠가 힘들어하는 친구라면 정규반도 있으니까 정규반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성적 현황인데요. 뭐 최근 것만 한 2년치만 써놨는데요. 되게 많죠. 사실 이제 인창고 또는 인창동에서 친구들이 성적이 좋지 않나? 안 좋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충분히 좋은 성적을 다 맞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 뭐 서연이, 인섭이 이 친구도 공부 잘하죠. 그래서 뭐 올해 1학년도 구리여고 황채원, 그다음에 인창고 박건우, 수태고 친구 이동환 이 친구도 점수 잘 맞아왔고요. 그다음에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인창 중에서 인창고로 넘어온 친구인데요. 사실 이 친구도 이제 인창 중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거의 이제 90점 이상을 항상 맞아왔던 친구니까요. 근데 이제 방학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는 조금 고등학교 와서 힘들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딱 첫 시험을 보면서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은 점수를 못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부터 공부하면서 계속 쪘죠. 생각해야 된다. 외우지 마라. 계속 강조했더니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왔었죠.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친구도 뭐 계속 1등은 맞아왔고, 그다음에 요 밑에 세 줄은 이제 성적 많이 향상한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뭐 30대 되게 처참한 점수죠. 이 친구들은 두 글자 가렸는데 처참한 점수죠. 근데 이제 다음 시험에서 바로 요 정도의 점수들이 좀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엄청 열심히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특강까지 들으면서 하루 종일 뭐 한 12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학원에 있으면서 수학 공부한 친구들이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험을 좀 잘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못 본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은 절대 외워서 기억력으로 푸는 과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이해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수능까지 대비하기 위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해력으로 수학을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로는 이제 다음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